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가 이번 주 중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여야 대치정국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가번 전 민주당 의원, 배은희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이 9월 정기국회 첫날인데요. 국회 뭐 할 일 많은데 안 그래도 할 일 많은 와중에 그 이석기 체포동의안이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원포인트 소집 얘기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여야가 합의가 됐다는 얘기도 있고 빠르면 이번 주 중에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가능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일단 그 배 의원께서 한번 그 전망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네, 예. 일단 국회 체포동의안이 지금 왔죠. 네. 네, 그래서 본회의에 이제 보고가 되면 네. 72시간 이내는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죠. 본회의가 돼서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원포인트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그렇게 가는 거는 네. 좋지 않죠. 정기국회 시작이니 네. 제대로 국회를 해야 되는 것이 열어서. 국회의원들이 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국회법에 맞는 네. 그런 이제 회의가 진행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 논의 과정을 보시면서 그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를 했다고 좀 보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뭐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별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는 게 여야가 같이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서 의원님께서 네. 전망 한번 해주셔야죠. 예, 어쨌든 오늘 정기국회 이제 시작한 날인데 이런 일이 터져서 또 이 국민들 걱정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원포인트 처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네. 이석기 이 문제는 참 이 개인적 비리의 문제도 아니고 국기 뭐 이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엄청난 이 수준의 이 그 발언이 네. 있었고 아직까지 이 뭐 문제를 최종 지금 확인된 국민들이 건 아니지만, 물론입니다. 예. 사실이라고 한다면 네네. 국민들이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도 네. 국민들의 이 걱정 상식 수준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만은 이 절차에 따라서 적절하게 동의 처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 당 지도부도 어느 정도 그런 내색을 했죠. 일부 의원들이 이 법 절차의 문제 네. 또 여러 가지 지금 국정 개혁 관련된 네. 여러 가지 일련의 민주당의 지금 민주당이 지금 당 대표가 노숙까지 하고 하면서 세상에 투쟁이 이렇게 있을 모든 이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이 지금 고생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문제들이 좀 혼재돼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네. 큰 틀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동의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실은 그러니까 이제 벌써 그 결과까지들 두 분이 다 그냥 무난하게 갈 것처럼 그렇게 보시는데 또 이게 그 옛날 그 사례들을 보면 재헌국회 이후에 한 52건 정도 그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왔는데 실제로 된 건 가결이 된 건 11건밖에 안 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5건 중에 1건 정도인데 네. 그런 거를 갖다 비춰볼 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으로는 그냥 갈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럴 건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서 의원님 먼저.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 이 동의 처리한 이 상정 자체를 거부하지 않는 한은 네네. 민주당의 표결 여부에 상관없이 새누리당이 지금 그 과반수가 넘거든요. 네. 그래서 처리에는 기본적으로 뭐 큰 문제는 없겠다 싶고요. 네. 과거에 52건 중에서 11건이 처리됐다고 했습니다만은 네네. 제가 알기로 그 건 중에 거의 다는 개별 국회의원들의 개인적 비리와 관련된 예. 것들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급박하게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을 처리할 만큼 네. 다시 말해서 이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그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신병을 그렇게 인신을 구속해서 처리할 만큼 급박한 것이냐? 네. 실제로 현역 국회의원이 도지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증거 인멸에 그 우려가 없으면은 불구속 네. 수사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일반 국민도 예, 그렇거든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요. 또 네. 실제로 국회에서 그렇게 논란을 벌였던 사안들 중에서 갑론을박하고 또 뭐 대치하면서까지 했던 사안들 또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그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판결 나는 예. 것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 것들 때문에
국회에서 그랬습니다만은 이번 건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다르지 않겠냐. 그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전망하시는 합니다. 거고요. 예. 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예, 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네. 차원에서 그런 이제 국회의원은 불구속 수사로 가는 그런 네. 거에 대해서 여론의 지탄을 많이 받아왔었고요. 네. 그래서 18대, 19대의 그 처리가 예. 많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미 이제 국민들 인식과 국회가 같이 가는 차원이기 때문에 많이 처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이석기 의원 사태에 관련해서 가담했던 세 사람은 이미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그 이석기 의원이 그 체포 동의안이 처리가 안 된다거나 부결된다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 이른바 지금까지 맞죠. 저기 예. 왜 항상 그 방탄국회 얘기 나오고 그랬던 뭐 심지어 개인 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옛날에 나왔던 그런 건이랑은 좀 다르게 보시는 건가요? 다르고 인식도 변했기 때문에 국회도 네. 많이 변했다는 거를 제가 네. 말씀드리는 거고요. 18대, 19대 의원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체결이 벌써 3건이 됐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민 인식과 국회가 같이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건은 그런데 또 이제 성격 자체도 좀 많이 다르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이제 예. 사실 별로 뭐 거의 처음 내란,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이제 그 내란 음모 혐의를 받는 것 자체가 이제 처음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진짜 국민들은 너무 놀랬고 저도 뭐 예. 다르지 않고요. 현재 국회의원이 이렇게 그 어마어마한 죄명을 갖고 수사를 받는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났는데 특히 뭐 국회의원은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그런 네. 이제 지위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볼 때 이런 어마어마한 사태가 일어났는데 국회의원이 그 국회의원 특권 때문에 구속 수사를 받지 않는다 이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아유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요즘에 계속 그 국회며 뭐 이런 데서 뭐 기자회견들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저희 방송 진행 중에도 잠깐 그 기자회견 생중계가 이어지겠는데요. 잠시 후에 그 통진당 전국 지역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때 이제 연결을 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던 좀 연장선상에서 이 지금 사실 새누리당은 이석기 의원이 과거에 2003년 네. 그 8.15 특별 사면된 그 노무현 정부 초였죠. 그렇죠. 예. 예, 그 특별 사면된 것과 관련해서 이게 좀 그 야당 쪽이 잘못한 거 아니냐. 지금 이 국회에 그 이석기 의원이 들어오게 되는 과정 자체에 지금 민주당이 충분히 지금의 이제 뭐 이름 당명은 달랐습니다만 그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책임을 져라. 뭐 이런 식의 지금 공세를 갖다 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뭐 당 차원에서는 아니고 일부 예. 의원 개인 의견들로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팩트를 보면 그때 이제 사면이 됐고 또 복권까지 되고 네. 그 후에 또 북한도 방북까지 합니다. 네. 2차례나 그런 일이 있었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이제 국정원에서 네. 수사를 하는 차원에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적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혐의를 받고 있다는 거가 굉장히 중차대한 사안이죠. 예, 그래서 이 이석기 의원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제공했다면 책임을 피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지금도 수사 단계이고 예. 이게 이제 사실로 혐의 사실이 사실로 밝혀지게 된다면 그런 책임 부분도 저희가 꼭 되짚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뭐 서 의원님 뭐 하실 말씀이 예, 한가지 많을 것 같은데. 2003년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네.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뭐 국가보안법 네. 있겠죠, 아마도. 그 당시에는 국가보안법- 의원 신분이 예, 아니었으니까. 예. 예. 국가보안법 처벌을 받고 징역을 살고 가석방되고 사면복권까지 이렇게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10년 후에 와서 현재 시점에 와서 네. 일어난 일을 가지고 그 책임을 져라. 네. 좀 그 너무 심한 그 경강부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누구나 그 사람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사회 복귀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췄냐 안 갖췄느냐. 뭐 여러 가지 그 통치권의 이 차원에서 사회통합 차원에서 이 사면과 특별 그 사면권이 대통령에게 헌법상 주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요. 현재 시점에서 그것을 이 책임자라고 한다면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국민의 이석기 의원이 직급에 와서 지금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국가 이 전복 기도까지 얘기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마는 지난 총선에서 10% 이상의 국민들이 지지해서 네. 당선돼서 들어왔거든요. 민주당에서 임명한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네. 통합진보당에서 공천을 해서 국민들이 비례대표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배우님도 예. 비례대표로 들어오셨습니다만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왔는데 그러면 그 국민들도 다 같이 지지를 이렇게 예. 책임을 져야 되는지 예. 할 얘기가 있고 하지 않아야 될 얘기가 있고 책임을 물어야 될 게 있고 예. 안 물어야 될 게 있다고 한마디로 좀 과하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래서 이런 흔히 얘기하는 이 공안 통치 네. 또 북한을 이용해서 네. 이런 사건들을 이용해서 이 정치 공작 이런 말들이 네. 정치권에서 나오게 되고 또 국민들도 그런 것들을 우려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치인들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늘 경계하면서 국민들에게 책임 있게 말하고 책임 있게 행동할 그런 자세로 정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원에서 말씀드리면 그 말씀을 하셨던 그분조차도 과거에 새누리당 지금 국회의원입니다만은 주사파의 원조격이었거든요. 그렇게 그분은 그런 이제 분이 좀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공개 건, 전향을 좀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렇게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만요. 저 화면 잠깐 보시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잠시 후에 이제 통진당 전국 지역위원장 기자회견 지금은 시작되네요. 진보 민주 세력이 힘을 모아 국정원의 대선 개입 진실을 규명하고 그 배후 인물을 추적하고 단죄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내란 음모 조작이라는 국정원발 광풍에 휘말려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어제는 국정원의 범죄 행위가 두 건이나 추가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대선 개입, 정치 공작도 모자라서 정당 사찰까지 저질러 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것도 기무사와 검찰, 경찰까지 동원해서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정당을 사찰해 왔습니다.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또한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당원 이모 씨를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거액을 주고 매수해서 프락치 공작을 해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은 뻔뻔스럽게도 매수된 당원으로 하여금 수년간 진보당에 대한 사찰을 하도록 하고 그가 위법하게 수집한 도청 자료들을 마치 적법한 절차를 거친 감청인 양 하면서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명명백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정당 사찰은 청와대가 지휘해서 벌인 일입니다. 국가정보원이 기무사, 검찰, 경찰을 자신의 힘만으로 동원할 수 없습니다. 이 4개의 공안기관이 한 팀을 구성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 원세훈 국정원장을 앞세워서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나 있었던 공안합수부와 같은 기관을 만들어 통합진보당을 사찰하고 파괴하는 공작을 벌여왔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천인공노할 만행이고 야비한 정치 공작입니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결단코 지금 저 국회 본청 앞에서 통합민주당 이정희 대표가 통진당 전국 지역위원장들 모아놓고서 이제 기자회견을 갖다 하는 장면 잠깐 보고 오셨습니다. 이번 상황이 약간 유동적이다 보니까 약간 혼란스러운 건 맞는데요. 조금 강도를 지금까지 밝혀온 것보다 조금 높인 것으로 보이네요. 국정원의 범죄 행위가 이제 어제 좀 추가가 됐다. 이래가면서 이제 정당 사찰, 기무사, 경찰, 검찰을 갖다 합한 TF를 갖다 구성해서 오랫동안 정당 사찰을 해왔다. 또 그리고 어제 이미 기자회견에서 이제 주장을 한 부분이긴 하지만 거액으로 자기네 당원 중에 하나를 갖다 매수를 해서 프락치 공작을 해왔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갖다 지금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아까 그 끝부분을 보면은 좀 박근혜 대통령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마지막에 그 결정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밖에 더 있겠냐,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좀 나오는데요. 보셨으니까 한마디씩 좀 하고 가시죠. 어떤 느낌 받으셨습니까, 대변인? 예, 통합진보당이 계속 말 바꾸기 하고 있잖아요. 네네. 처음에 뭐 전혀 사실 무근이다 하다가 이제 그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국가정보원이 이걸 진행하는 절차상에 네. 문제가 절차상의 불법이다라는 걸 이걸 몰아가려고 하는 건데요. 네네. 그 뭐 언론 보도에도 나왔지만 지금 정당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네. 국정원은 제보를 받아서 네. 혐의 사실이 있으면은 정당이건 아니건 네. 그 정당이라고 예외는 될 수는 없는 음. 거죠. 혐의 사실이 있으면은 거기를 조사하는 거는 맞고 네. 그거를 정당 사찰이라고 하면 정당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초법적인 기구는 아니잖아요. 네. 국가를 위해하는 사안이면은 정당도 법으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거를 네. 저렇게 정당 사찰에다 몰고 가는 거는 이런 것들 사실을 밝혀지니까 네. 이제 이거를 어떻게든 좀 기도 수정을 하려는 회피해보자 하는, 그래서 이 절차상의 문제를 계속 이제 잡아가면서 이 법적인 책임을 피해보고자 하는 그런 이제 의도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기 아까 그 거액 매수 부분, 그러니까 그 자기네 당원에 대한 매수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제 사실은 굉장히 30년 전에 쓰던 용어인데 프락치라는 말이 요즘 많이 나옵니다. 이 프락치 공작이라는 말을 갖다 쓰면서 그 절차상의 문제를 갖다 말씀하신 대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게 진짜로 그 매수가 이루어지거나 그러면은 그게 이제 증거력을 잃거나 그런 것들을 좀 노리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상황을 보면은 네. 국정원 입장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잘 대응해서 진행을 네.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법원에서 그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는 네네. 거는 그만큼 음. 그 구속영장 청구한 거를 다 인정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럴 때 그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사안 뭐 이렇게 증거 같은 거를 어떻게 입수했다든지 그런 경위들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이미 법원에서 인정을 하고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에서 진짜 마지막 수단으로 네. 이렇게 그리고-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좀 예. 회피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서 의원님도 뭐 지금 장면 보셨으니까 예. 얘기가 좀 방향이 좀 바뀌긴 바뀌었습니다. 지금 국회 진행 상황에서 지금 그 뭐 하나 나왔는데 예,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안타깝습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통합진보당 측에서도 뭐 일부 의원이 또 그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우리 주변에 통합진보당 현역 의원이 하셨던 내라는 말씀이시니까 모로 엮는 것입니다. 자기들 주변에 국가 28일부터 이렇게 이 국가를 전복 기도를 하고 있는 네. 세력도 있는 줄은 몰랐다. 그런 발언들을 보면서 했던 말씀이겠죠. 예. 과거에 민주화 그 운동이 한참이었던 시절에 과거에 이제 국가기관에 의해서 이 프락치 네. 그 활동도 많이 있었고 또 이 정치 공작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과 달리 이번에는 그 어쨌든 이석기 의원 또 기타 그 모임에 참석했던 이 많은 사람들이 토론하면서 있었던 현재 그 발표된 발언들은 사실로 자기 그 본인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네. 그렇다면은 정당하게 이 그 진위 여부는 네. 재판을 통해서 밝히면 되거든요. 예, 예. 수사받을 건 수사받고요. 그 다음에 지금 통진당에서 주장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는 방금 뭐 TV에 나왔던 그런 사안들은, 네. 그런 사안들 따로 별도로 또, 충분히 따져볼 일이고 또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도 또 이 국민들도 국정원 개혁과 관련돼서 지금 그렇게 애들 쓰고 또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심지어는 새누리당에서도 유상현 의원 뭐 발언으로 제가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아까 말했던 이 정당 사찰이라든지 언론사 사찰 네. 또 여러 가지 이 국정원의 개혁 프로그램들을 내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예.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그것 뜻대로 이 사건이 그 모든 것을 다 덮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사건은 이 사건대로 이 법적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절차에 따라서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또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집권 세력은 또 이 국정원 개혁 프로그램에 대해서 개혁에 대해서 성의 있는 이 답변 또 지난 대선 때 이 댓글 사건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헌법 질서를 유린하고 국기를 문란시킬 행위임에 틀림이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야당과 국민들이 심지어는 종교단체에서까지 이 사제들까지 지금 네. 뭐 수천 명이 나와서 다 이렇게 얘기를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예, 예.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을 하나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 국면 돌파용으로 통진당에서 활용하겠다 이런 네. 시도들은 국민의 네. 상식에 반하는 것이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데 지금 이번 사안이 그리고선 지금 그 이정희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이번 사실 국정원 개혁 논의에서 국내 파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 논의 부분을 갖다 파고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말씀하신 대로 여야가 그동안 국정원을 개혁하면서 국내 파트를 조금 이렇게 좀 과거에 과도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걸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들의 정당을 사찰했다 이런 식의 이제 주장으로 그 부분을 갖다 계속해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드라이브를 갖다 걸고 그쪽의 논의로 이제 논의를 좀 바꾸려는 것 같은데 네, 그에 대한 의견 한번 그렇죠. 얘기해 주시죠. 그런 의도로 저렇게 네. 이제 언론 플레이를 말하자면 한다고 보여지는데요. 국정원 개혁은 개혁대로 안을 마련해서 가야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국정원의 고유 업무는 어떤 건지 이제 국민들이 확실히 이번에 저런 걸 국정원이 하는구나 하고 실은 그렇게 아셨을 것 생각하신 같아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분명히 국정원이 해야 될 일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까지 이제 뭐 축소를 시키려고 했던 의도들이 있었다면 네. 이번에 이런 이석기 의원 사태로 네. 국민들이 많이 국정원의 그 고유 업무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가 높아졌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국정원법의 이 국내 정보 수집 네네. 부분이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은 법에 미비점이 이번에? 있다면 네. 확실히 고쳐놔야 되죠. 네. 예. 이게 아까 저희가 이제 화면 연결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짧아졌어요. 예. 마지막으로 지금 보셨던 얘기들 그러면서 마무리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번 사건이 국민들의 이 가슴을 놀라게 했고 또 저희가 보기에도 참 이게 이 사실이라면은 참 놀라울 일이거든요. 장난감 총을 개조해서 예. 무기로 사용하겠다든지 네. 중요한 국가 시설들의 시설들의 물에 대해서까지 네. 그렇게 언급을 한 것은 정말 과거에 없었던 네네. 일 같습니다. 명명백백하게 가릴 건 가리고 그러나 또 이제 국정원 개혁 책임지고 부분은 이렇게 해야 또 됩니다. 별건으로 해서 별건으로 제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국정원 개혁 문제도 이 사건으로 덮으려 해서는 또 다른 국민적 저항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다 이렇게 뭉뚱그릴 게 아니고 분명하게 문제 제기가 된 것들을 노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국정원이 국민의 기관으로서 네. 본연의 자세를 국민들의 신뢰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일할 수 네, 있도록 네. 그렇게 개혁하고 또 지난 대선 네, 때 네. 댓글 예. 관련된 책임자들은 분명하게 네, 처벌해서 네.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시작된 정기국회 할 일도 많을 것 같고 시끄러운 일도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열린다. 여야가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을 놓고 대립하고 있어 파행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다만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서는 여야 지도부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
이번 주 중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새누리당은 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제안했고 민주당 지도부도 거부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진보당은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대해 국정원이 당원 한 명을 거액으로 매수한 뒤 수년간 당을 사찰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은 합법적으로 수집했다며 불법 취득 의혹을 일축했다.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앞으로의 정국에 어떤 변화를 줄지 낱낱이 분석해봤다. 예, 정기국회가 열리는 첫날 오늘인데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두고 정치권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얘기 허문명 동아일보 오피니언 팀장 이재명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첫날부터 시끄럽네요. 그리고서 첫날 좀 전에 이제 화면 보신 분들 보셨겠지만 예. 통합진보당은 그 국회 앞에서 지금 기자회견하고 있고요. 예. 이게 지금 원래 국회가 지난달 31일까지 법정 시한이 정해져 있는 2012년도 결산안 처리 뭐 이런 거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도 시작도 못했고 예. 초반부터 이 파행이 시작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예. 체포 동의안 문제는 뭐 아까 전에도 말씀드리고 갔었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재가가 이루어졌고 뭐 오늘 네. 중에 본회의 보고가 되면 뭐 원포인트 국회를 통해서라도 처리될 것 같은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사실 네. 정기국회가 사실 할 일이 굉장히 많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결산도 있고 또 예산을 다시 짜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대정부 질문도 있고 국정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일정들이 조율돼야 되는데 실제 지금 뭐 민주당이 계속 그러니까 대표 자체가 노숙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을 요구했지만 뭐 대통령은 내일 모레 그러니까 4일 뭐 외국 순방을 떠나는 상황이고 이래서 당분간은 하여튼 좀 파행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네. 그 통합진보당이 이제 위기감을 오늘 저 기자회견 하는 장면도 사실은 그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갖다 좀 반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 체포동의안에 동의할 경우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저희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에 동의할 경우에 국정원 정치공작에 동조하는 것이다 라면서 이제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그 기자회견 부분에 대해서 뭐 민주당 부분까지 얘기를 했는지는 그 부분은 약간 화면에 잘려서 못 봤습니다만 심지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이 모든 걸 갖다가 알 수 있는 건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아까 나오던데요. 이 민주당 측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통진하고 좀 선을 긋고 나오려는 그런 움직임이 어제 뭐 그제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허 부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전체적인 기조도 민주당이 지금 잘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권 연대의 주역인데 좀 통진당의 종북 이미지를 희석시켰다는 책임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민주당의 흐름은 지금 헌법 내에서 우리 공동체를 지킨다는 그런 원칙을 저는 뭐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뭐 정당이라는 거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주당도 이번이 어떻게 보면 저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국민의 사랑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아까 뭐 기자회견 봤지만 저는 뭐 제 일이 오피니언 팀장이다 보니까 이제 여론을 많이 듣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금 네. 너무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 동의하고 예,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저는 받아들일 거라 지금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이 이제 굉장히 모든 것들이 지금 막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잠깐 그 국회에 그 나가 있는 저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정기국회 개회식을 맞아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 요구안이 이제 국회에 제출됐고요. 여야가 이번 주 본회의에서 그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걸로 보이던데요. 네, 그 국회에 나가 있는 이남희 기자 연결해가지고 지금 상황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남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지금 오늘 지금 현재 상황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이 조금 전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2시 정기국회 개회식을 하고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 요구안을 보고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야당이 협조를 주문했습니다. 민주당은 조금 전인 오전 10시 반부터 의원총회를 열어 이 의원 체포동의 처리한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상식에 입각해 당의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처리만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에 공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체포동의안 처리를 국정원 개혁 등을 위한 대여 협상의 지렛대로 삼자는 민주당 내 강경파의 반발이 변수입니다. 예, 통진당은 그 이석기 의원 처리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 같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조금 전인 오전 11시부터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이정희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날조에 근거한 체포동의안을 야권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통진당 홍성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공개한 이석기 녹취록에 대해 국정원법을 위반한 국정원의 날조국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이석기 의원 집에서 나온 돈 1억 4천여만 원에 포함된 달러와 러시아 루블화에 대해 실용위성 아리랑 5호 발사를 참관하려고 동료 의원들과 러시아를 다녀오기 위해 환전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남희 기자, 감사합니다. 예. 지금 뭐 국회 체포동의안이 이제 국회에 이제 들어갔고요. 예. 이제 이번 주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제 결정이 날 텐데 지금 좀 전에 통합진보당이 역시 또 이제 다시 한번 날조국이다 뭐 이래가면서 이제 반발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중 여론들 이렇게 좀 많이들 듣고 다니실 것 같아요. 이 의원님 저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요즘에? 예, 뭐 지금 계속 통진당의 주장은 뭐 일관되게 날조국이다, 그리고 뭐 뿌락지 조작이다, 뭐 이렇게 지금 몰고 가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가장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게 녹취록이잖아요. 근데 녹취록이 나오기 전과 나온 후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알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녹취록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회합 자체를 인정하지 않다가 녹취록이 나오니까 이제 회합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뿌락지에 의해서 조작된 거다, 이렇게 자꾸 방향을 틀어가고 있는데 결국은 통진당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뻔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통진당이 좌충수를 두고 있다. 저는 뭐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도 그 의도가 좀 보인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당연한 거 아닐까요? 법사님, 예. 네, 말씀해 아니 주시죠. 우리 정말 대부분의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새삼 정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현실 감각과 균형 감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오피니언 리더들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이 너무 황당한 주장들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공동체에 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분노도 하고 또 새삼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일군 대한민국인데 이걸 정말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부분의 말씀들이 이런 말씀들이었거든요. 이번에 그런데 분노와 좀 제가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의 이제 감정이 막 섞이던데 약간 좀 우파적인 생각을 갖다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은 나라를 걱정하시면서 도대체 이런 일이라고 이제 흥분을 하시는데 그 이외에 또 젊은 세대들이나 약간 한 30대 이런 분들은 무슨 이런 코미디가 다 있나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좀 너무 희극적이다. 이게 뭐 한 30년 전에 무슨 저희 대학 골방에서 이제 대학 운동권 학생들이 이렇게 수근수근 하던 얘기 같은 게 아직까지 뭐 어른이 돼가지고 100명 이상이 모여서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아직도 진지하게 정색을 하고 뭐 떠들고 있다. 이거 참 그게 희극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사실 녹취록을 뭐 여러 차례 제가 읽어봤는데 사실은 녹취록 보고 있으면 좀 웃음이 나올 정도로 뭔가가 뭐 어떤 이렇게 치밀한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사실은 좌충우돌 하고 있다. 뭐 이런 느낌 들고 조직적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좀 어설픈 부분도 분명 존재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은 지하 조직이라고 하면 우리가 틈이 영화에서 보는 지하 조직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희극적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어떤 실행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에서 보였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 사실은 근데 녹취록만 가지고 과연 내란 음모까지 할 수 있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한과의 뭐 연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갖고 있는 어떤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가로 공개돼야만 좀 더 국민들이 더 납득하고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로 그 말씀에 좀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이게 정말로 국정원과 그리고 검찰이 지금 공개되어 있는 그 녹취록 외에 그리고 지금 요 며칠 사이에 녹취록도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다 뭐 얘기가 나오면서 처음에 나온 녹취록 외에 좀 더 약간 강도가 높은 녹취록이 또 이제 각 언론에서만 공개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게 정말로 국정원이 그 이상의 녹음 파일이 있는지 동영상이 있는지 그리고 이 건 외에도 별도의 다른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일단 지금 현재까지 가장 결정적 증거는 녹취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녹취록이 지금까지 공개되어 있는 건 한 수십 페이지 정도인 것 같은데 사실 이 정도 분량이 아니라 거의 한 5천 페이지, 이제 한 6천 페이지이기 때문에 그 양은 뭐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것 같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씩 계속 이제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녹취록만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혐의를 완벽하게 입증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다. 근데 물론 녹취록에는 이제 지금까지 공개되어 있는 어떤 회합에서 공개된 장소의 녹취록이 아니라 국정원이 주기적으로 계속 감청을 했다고 하니까 감청은 더 이제 은밀한 얘기들도 오갔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가장 큰 핵심은 이석기 의원이 2005년과 2007년에 두 차례 방북을 했다고 하는 건 네.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방북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돼 있는데요. 사실은 방북, 그러니까 북한과 연계성을 증명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거긴 물론 이제 이제 이렇게 어떤 문서로서의 증거도 있겠지만 또 이제 증인들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어쨌든 간에 이 많은 뭐 통진당은 뿌락지의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국정원에서도 내부 제보자가 있다는 걸 확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 제보자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증언과 또 문건들을 확보하느냐 이런 것들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통진당 네. 그 허 부장님. 예, 그 아까 기자회견은 전국을 그 아주 그냥 갈등 국면으로 만들어서 좀 양비론에서 피해가려는 네. 꼼수라는 게 뭐 너무 명확하고요. 네네. 저는 이 의원님 말씀 중에 그 녹취록 부분으로 혐의 입증 힘들다는 거는 조금 법조인들도 이야기 들어보면 다른 이야기들도 하세요. 혐의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 내란 음모 예비 음모가 충분히 가능하다. 네. 이런 말씀도 좀 들었기 때문에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고 네. 저는 이번 사건의 어떤 최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고 또 부정적인 면일 수도 있지만 저는 대부분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주인데 우리나라 그 진보 세력이 제일 피해가 아닐까. 사실 우리가 근데 지금 민주화가 이미 된 상태에서 앞으로 이제 진보적 가치들을 많이 수용을 해야 되거든요. 네. 국지사회 선진사회가 되려면. 근데 이제 진보적 가치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 종북 세력, 주사파 세력들 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무슨 진보 가치만 얘기하면 종북 세력으로 또 낙인 찍히는 네, 상황도 네. 있을 수 있었으니까 오히려 이번 사태가 그런 종북 어떤 주사파의 정말 맨 얼굴을 보여주는 계기가 돼서 선명성을 띠게 된 네.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그래서 그 진보 인사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막 대놓고 뭐 실명으로 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고 실명이 아니게 이렇게 그 언론한테 코멘트를 하시는 분들도 저건 진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상정 그 진보 정의당 원내대표께서 말씀 네. 잘하신 것 같아요. 헌법 내에서만이 진보가 있다. 헌법 네. 내에서의 진보가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 그 참 의회 민주주의를 갖다 인정하고, 그러니까 그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보통 선거나 이 어떤 적법한 기존 어떤 그 시스템을 갖다 인정하는 안에서의 헌법에는 나와 진보들. 있습니다. 그렇죠. 정당은 네. 당연히 헌법적 가치를 네. 그 구현해야 된다는. 예. 그런데 그런 걸 부정하는 이런 세력들이 아직 있다는 것, 우리 좀 경각심도 가져지지만 네네. 또 그 우리 체제가 또 그만큼 또 안정적이다 이런 걸 다시 한번 확인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 물으면은 저기 오피니언 팀장을 맡고 계시니까 지금 시중 여론은 지금 처음 이 사건이 터진 다음부터 좀 어떤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 처음에는 이제 뭐 압수수색 한다고 네. 하니까 또 그냥 이석기 의원은 워낙에 좀 또 성향이 알려져서 뭐 새로운 게 있을까 했는데 너무 근데 그 처음에는 약간 양파 껍질 까지듯이 나오는 예. 내용들이 근데 처음에는 실제로 그 충격적이니까. 많은 네. 약간의 그 이른바 좀 그 야당적 성향을 가진 분들은 이 타이밍이 너무 공교로워서 사실은 야 이거 네, 무슨 그런 공작 면이 아니냐 있죠. 이런 식의 예, 생각들을 예, 했던 사람들이 예. 있었던 뭐 건 맞는 것 미디어도 같거든요. 계속 보도하고 네. 있지만 그 어떤 전국 전환에 국정원이 카드를 쓴다고 하는데 그렇게 국정원이 한다고 하면 말이 그런 국정원의 행보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고 예, 예. 저는 국정원의 개혁이 네. 이번 일로 후퇴해서도 안 된다. 네. 저는 국정원 반드시 개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예. 이 보면 주말에 이제 그 국정원을 규탄하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 10번째 촛불 집회가 이제 열렸는데요, 지난 주말에. 그리고 이석기 의원이 이제 참석할 건지 말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끝내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고요. 예. 또 일주일 전보다 그 집회 참석한 사람들이 좀 줄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뭐 약간 그 이탈 세력에 대한 그 기사 보도도 좀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 이석기 사태가 이제 지금 이어지던 그 촛불 집회,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인 흐름 중에 굉장히 또 나름대로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크진 않았지만 그 영향을 미친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이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당연히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전에 저희 허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지금까지 진보와 종북이 뒤섞여서 사실은 진보 가치 자체가 좀 훼손된 측면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종북이 이제 확 드러나면서 사실은 이제 그 시민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왔다. 그래서 사실 이석기 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것도 물론 본인이 참석할 마음이 있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참여연대가 먼저 선을 긋고 나왔거든요. 참여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사실은 그 진보 쪽에서도 아까 전에 심상정 원내대표 말씀하셨지만 이제야말로 진보가 종북에서 벗어나서 진보의 가치를 새롭게 좀 다시 세울 그런 단계에 왔다 이런 이제 그 모멘텀을 오히려 만드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좋은 기회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뭐 단지 촛불의 어떤 그 동력을 떨어뜨리고 뭐 이런 차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진보 자체가 진보의 가치를 스스로 좀 다시 정립하는 그런 네. 계기로 삼는다면
오히려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그 정계은퇴에 예. 발표하셨던 유시민 전 의원은 국정원 이석기 다 제정신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양비론으로 가셨는데 조금 야권연대 주도하셨던 입장에서 무책임하신 거 아닌가 이런. 조금 약간 근데 그 유시민 뭐 전 의원이시죠? 네. 뭐 지금 저 과거에 그 이석기 의원이 이제 그 사실 사면을 받고 뭐 복권되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 일정 수준 그 정부의 역할을 하셨던 분이니까 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 지금 현재 상황 이게 지금 앞으로 이제 참 예상하기 뭐 사실 예상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올해 이번 주 안에 이제 대부분 국회에서 이제 그 체포동의안이 네, 이제 가결될 걸로 이제 되겠죠. 보이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현재 이석기- 전체 전국이나 아니면은 이석기 사안이나 이런 것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갈까요? 이석기 사안은 사실 뭐 체포동의안 자체가 뭐 네. 구속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네네. 체포동의안은 법정에 나가서 거기서 이제 다시 실질 심사를 받는 건데요. 네네.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이 사건이 좀 더 분명해질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체포 동의안도 뭐 한두 페이지가 아니라 한 80페이지 이상을 네. 국회에 보냈고 거기에 상당한 많은 혐의가 포함되어 있고요. 다시 또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더 많은 혐의를 이제 검찰 쪽에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안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사안이 더 분명해질 거라 네. 생각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이제 이석기 사태는 이제 검찰 이제 수사 쪽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네. 정치권의 공방은 큰 의미가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네네. 이제 앞으로 아까 전에 처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정기국회가 사실은 이제 바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과연 이제 민주당과 새누리당, 민주당과 청와대가 접점을 찾을 수 있느냐 예. 이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허부장께서는 저기 이 앞으로 지금 현재 그 진행됐던 상황들, 그 통합진보당의 오늘 뭐 저 그 기자회견 기자회견. 그리고 국회가 열리고 이 다음에 지금 어떤 일들이 좀 벌어질 걸로 좀 예상하십니까? 향후 글쎄요, 저 저는- 여론들은 어떻게 갈까요? 네, 정치 현장하고는 좀 떨어져 있어서 네네. 구체적인 정치 뭐 현장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늘- 이 사안을 보는 시각이 그럼요. 어떤 식으로 늘 갈지 국민들의 좀, 어떤 뜻과 네. 또 여론을 반영해서 정치도 당연히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들은 굉장히 그 균형 감각과 현실 감각을 갖고 있고 또 어떻게 이룬 이 대한민국을 저렇게 뭐 우습게 보는 사람들한테 넘어간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 기회가 물론 여러 가지를 생각하기는 하는 계기는 되겠지만 저는 뭐 긍정적인 우리 체제나 헌법이나 공동체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저기 우리 사회를 갖다 건강하게 하는데 이 일종의 좀 그 뭐 다 투명하게 예. 드러났으니까요. 정말 네, 이 지금, 정도였나 예. 싶으니까. 예. 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제 여러 국민들이 그 엄청나게 큰 부분이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야 정말 숨어 있었던 일부가 숨어 있었던 게 드러났다 잘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많은 분들이 참 걱정들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향후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허문명 동아일보 오피니언 팀장 그리고 이재명 논설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